27년 동안 주야 교대 근무,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는 근무를 계속해온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산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간 끝에 노동자가 승소를 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번 판결의 쟁점과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관련 시민단체인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이세요. 유성규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승소한 원고 박모 씨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자동차 회사에서 그 부품, 세팅, 용접 업무 등을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 쌓인 뒤에는 다른 근로자를 관리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대응하는 총괄 업무, 이런 업무들을 27년 동안 수행했다고 합니다. 예, 27년 동안. 그런데 이게 뭐 주 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하셨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한 27년 동안 꼬박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2교대 근무로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셨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그 하루에 10시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예. 예, 일주일 단위로 이 낮과 밤이 바뀌는 노동 생활 패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체에 큰 무리가 됐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일주일 단위로. 예. 아, 뭐 아침에 주간에 근무를 한 또 10시간 하시다가 그다음에 또 야간 근무를 10시간 하시다가 격주로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거죠. 일주일 아이고, 단위로. 이게 뭐 보통 경무가 아닌데요. 이게 보통 자동차 업체들이 보통 다 이렇게 근무를 하나 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야간 근무를 하다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사 간의 합의로 최근에 이제 이 야간 근무를 없애기로 합의한 바가 있죠. 예. 네, 이분은 그 합의 이전에 이렇게 근무를 하셨다는 분이고요. 예, 2012년 9월에 예. 이제 회사 내에 있는 체력 단련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 지금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근무 조건이 당연히 몸에 무리를 준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근로복지공단이 그 산재 인정을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예.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와 그다음에 이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시와 지침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 산재를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기준인데요. 그 근로복지공단 이 고시 내용들 중에서 그 근로시간 중심의 그 개량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좀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모 노동자 경우에도 이제 일주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을 평균해서 일주 근무 시간이 60시간, 그리고 네. 4주를 평균해서 일주 근무 시간 64시간을 넘겨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고시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불승인 판정을 한 거죠. 근로복지공단이. 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그 기준에 부족했다. 예. 그러니까 뭐 과로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예. 모든 노동자들의 아주 상세하거나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담아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사실 이 고시 내용을 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고시의 내용을 상당히 그 되게 문구 중심에 또 그 개량화되어 있는 그 기준 중심으로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 박모 노동자처럼 상식적으로는 과로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예. 그 고시에서 정한 아주 그냥 획일적인 개량화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에 미흡하니까 이거는 과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가 볼 때는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경우도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재판부는 원고의 선을 들어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판결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요. 예, 그래서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그 현대 노동자들의 노동 패턴이나 양상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근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획일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과로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 법원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고려한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그 예. 개량화된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예. 그래도 이 교대 근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상당했을 거다. 따라서 그 기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주 평균에서 일주 60시간 12주 평균에서 일주 60시간, 4주 평균에서 일주 64시간이라고 하는 그 과로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예. 이 교대 근무가 아마 신체에 상당한 많은 부담을 주었고 이것 때문에 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과로라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유연하게 예.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범위를 좀 넓혔다는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대제, 심야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인정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그러네요.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항소하지는 않을까요? 다른 사건들에서 보여줬던 그 근로복지공단의 그 과거 태도를 봤을 때 아마 항소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예. 그 근로복지공단에 좀 비판받아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이런 판례가 나오면 사실 자기들의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판단 기준 자체들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공단이 사실은 그동안 이런 것들을 즉각 수용하지 않고 계속 이제 소송을 하고 또 똑같은 사건이 있을 때 똑같이 이제 또 판단을 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왕왕 벌어졌었죠. 예. 사실 이 산재보험이라는 건 근로자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말이죠. 예. 이렇게 경직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그 기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판례가 나오면 오히려 바꿔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요. 노무사님 지금까지는 이 주야간 교대 근무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인정받는데 많이 어려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고시나 지침에서 정한 그 개량화된 기준, 특히 그 근로시간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과로한 건데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그 개량화된 기준이나 근로시간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제 산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경비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24시간 막교대죠. 그렇죠. 하루하루 막교대입니다. 그분들은. 이게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산재 신청이 어려웠던 경우가 분명히 있었겠어요. 이분들도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실은 산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과로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제 그 고시나 기준, 이제 그게 아주 그냥 거의 금가옥조처럼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요, 이번 판결이, 뭐, 교대 근무를 하는 다른 직종에도 좀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없는 건가요? 사실 그러기를 원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이런 판례 입장을 수용을 해서 다른 노동자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비슷한 유형의 노동자들이 접수를 했을 때 이런 판례의 판단을 좀 존중을 해서 좀 그 지침이라든가 내부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그럴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이제 양상을 판단 양상을 그동안의 판례 수용 양상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법원은 요즘 보면 이 산재 인정 기준을 좀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층 진일보한 판결이 나왔는데 혹시 좀 더 이렇게 보완할 부분도 있을까요? 이 교대제 근무와 관련해서 그 산업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좀 짚어주시겠어요? 뭐 한 가지만 짚으라고 한다면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패소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이 판례를 좀 즉각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지침을 바로 이제 판례에 맞춰서 이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판례를 수용하지 않고 그 동일하게 불싱의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 산재 노동자나 그 가족들이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또다시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근로복지공단이 좀 이 판례를 좀 즉각 수용하는 그런 자세. 사실 이 사법부는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도 사실 이제 국가의 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죠. 예. 그래서 근로복지공단과 사법부의 입장이 동일한 것, 이것이 맞는 것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이신 유성규 노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